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문화 가이드 고미정입니다. 네, 우리 고 박사님이 문화 가이드를 맡으셨습니다. 저는 놀자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웃음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개그맨 조지훈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네, 정말 많이 먹어도 예. 살이 안 찌는 마음의 양식. 야. 네, 이런 글 얼마나 좋아요. 많이 늦었어요. 자, 좀 작가님과 한 회를 하시더니 많이 늦었어요. 예. 배움이 있어야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이어서, 배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이 문화 트렌드 중에서 그 언어의 예술이라고 하는 문학 얘기를 네. 김홍신 작가님 모시고 네, 다시 한번 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여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호칭을 왜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많은 일을 또 하셨어요.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의원님, 작가님, 선생님, 교수님, 가정에서는 할아버지. 또 방송 진행도 하시고. 그러니까 진행자 MC기도 하시고. 자, 어떤 호칭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소설가. 소설가. 라는 호칭, 그러니까 작가님. 보통 이제 작가, 뭐 선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특히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저를 초대해 놓고 고민을 되게 하나 봐요. 네. 근데 세월 지나고 보면은 제일 무난한 게 이제 작가, 선생, 그 정도가 저는 편안해요. 사명감이 있으신. 그게 아니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죽을 때 머리맡에 원고지를 놓고 만년필을 손에 쥐고 죽고 싶다. 그러면 결국 글쟁이로 작가로 죽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러신지 그 논산에. 예. 그렇죠. 혹시 보셨어요? 문학관? 네, 김홍신 문학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박물관이 하나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요. 네. 그 김홍신 작가님 사실은 댁이 되게 그 서재 2층의 서재 자체가 그 전부터 원래 이런 그 개인의 그 가정집, 네, 작은 도서관이자 문학관을 먼저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이제 책 욕심이 많아서 책을 이렇게 천정 끝까지 이렇게 그 책장을 그렇게 쌓아놓으면 안 돼요. 찾기가 어려워요. 옆으로, 죄송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정돈이 돼 있어야 네. 자료를 찾고 넣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쌓아놓으면은요 한번 꺼냈다가 다시 넣으면은 자료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도 이제 책이 많지만은 김홍신 문학관은 사실은 제가 진 게 아니고 고향 후배가 정신이 고마운 게 무주상 보시예요. 이게 뭔가 주고 고맙다 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냥 주는 걸로 끝나겠다. 그런 의미로 김홍신 문학관과 그 지필관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아주 거액의 돈을 들여서 그래서 생존 작가 문학관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문학관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살면서 세상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문학관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닫았다 열었다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방송에도 나갔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비였군요. 그게 사비를 그럼 자출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이 개인이 한 거예요. 돈을 내서 진 것이죠. 저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지자체에서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의회에 예.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그게 국민 세금 아니겠어요? 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그렇죠.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그 전액을 도네이션해서 만들어진 문학관이죠. 논산이에요. 그게 특이한 문학관이죠. 왜 논산인지 예. 아세요? 논산이요? 네. 일단은 제 고향은 강경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제가 예. 태어나기는 예. 공주에서 태어났어요. 공주. 왜냐면은 어머니가 옛날에는 시집이나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네네네. 상파나 병원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정은 멀고 시집은 논산에서 공주가 가깝잖아요. 네. 큰 집에 가서 저를 낳고 이제 바로 데리고 논산으로 왔죠. 그러니까 제가 아주 깐난쟁이부터 논산에서 자랐고 제가 유치원 다녔다면 안 믿어요. 53년도에 제가 유치원 졸업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믿을게요. 놀랍긴 한데. 부조한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유치원을 다니셨으면. 그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 재수할 때까지 이제 논산에서 살았죠. 그다음에 지금 부모님 모신 산소도 논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향을 얘기하면 이렇게 논산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인생 삶 자체가 거기 다. 그 여러 편의 소설의 무대도 논산이 많아요. 배경이, 예. 그다음에 인간시장도 시작이 논산입니다. 그래요? 그 시장이 혹시 젓갈시장이었나요? 아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그래야겠어요. 예. 어떤? 친구들이 제가 논산 강경이라 그러면 거기는 뭐가 유명하냐? 뭐, 훈련소. 맨날 그런 논산 이러면 훈련소. 저는 이제부터, 논산에는 뭐가 유명하냐? 그러면 김홍식 교수님이 유명하다. 아니요, 그 전부터 논산이라는 게 이제 예. 그 충청도를 이야기를 할 때 논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사계 김장생 선생이라고 계세요. 네. 그 도남서원이 세계 문화유산이 됐어요. 그다음에 은진미력이 그 국보가 됐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윤증 선생, 송시열, 우암 송시열 선생 이분들이 전부 논산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 있죠? 네네. 추기경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이 논산이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천주학장애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잡혀갔고 할아버지는 사형은 당했지만은 할머니가 임신했기 때문에 조선의 법에 의해서 할머니를 풀어줬어요. 임신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를 낳고 경상도로 도망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 유복자죠. 아들의 막내 아들이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예. 재밌네요. 이렇게 다 엮어지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논산 훈련소가 있잖아요. 그럼 네. 옛날에 양반이 뭐냐면 무반, 문관, 문무를 합쳐 그렇죠. 양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이 그 선배들이 옛날에 활쏘기 하고 했잖아요. 말타기도 하고. 그러니까 논산에 훈련소, 국방대학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선의 최고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반 도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논산 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논산에 정말 아주 깨알 같은 예. 알찬 홍보대사님이신데요. 그런데 또 훈련소 얘기가 나오니까요. 군대 얘기 빼줄 수 없어요? 예, 대한민국 남자라고 하면 사실 군대는 또 무조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위로 또 인간을 그렇죠. 하셨죠? 육군 소위로.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이제 ROTC 출신으로 육군 소위 계급장을 달고 광주 보병학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 끝나고 나서 철책선 소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중위로 제대를 했죠. 그러니까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요. 그 훈련 과정, 그다음 군대 생활한 것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 있죠.
군대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아, 맞아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내가 왜 이걸 못 견뎌? 이런 어떤 그 옹심, 그다음에 자부심, 그다음에 고통을 이겨내는 정신력 같은 것들을 결국 저는 군대에서 배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에피소드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다 지난 이야기들이고 이제 에피소드를 자꾸 얘기를 하면 이제 내 자랑밖에 안 돼요. 아, 자랑 좀 하세요. 좀 해주세요. 예. 그게 아니고 자랑할 게 없는 것이 그 시절엔 다 마음고생했고 몸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온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사연이 많고 더 많이 그 힘든 분들이 이 땅을 지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줘야지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항상 공을 넘기세요. 그러세요. 습관처럼 공을 넘기세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래요. 그분들이요 철책선을 지키면서 저는 장교니까 그나마 사병들보다 조금 잘 먹고 조금 편안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고생한 그 병사들,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좋은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줘야지 그건 제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박수를 다 같이 한번 보내드려야 되나요? 박수 한번 보내. 야, 대한민국 지금도 복무를 네. 하고 있는 우리 그럼요. 장병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네. 군대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왜냐하면 너무 여리여리하실 것 같고 말씀도 차분차분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 친구들이 혈기왕성한 그 군인들이 아니 소대장님 말을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소대장님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참 고마운 게요. 예. 제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바보처럼 행동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욕하지 말자. 그 시절 군대에서. 예, 욕하지 말자. 그다음에 기합을 그다음에 이제 빠따라고 보통 얘기했죠. 네, 구타도 내질하는 거 있고. 구타하지 말자. 그다음에 내가 하울을 하겠다. 반말하지 않을 테니 서로 반말하지 않아보자 한번 지켜보자. 군대에서 상하 이런 문화 있는데 지금에서 지금 하는 건데 그걸 미리 그거를 하셨네요. 철책선 소대장이니까 할 수가 있었죠. 야, 이게 이제 독립부대니까. 밖에 가지고 독립부대가 아니면 소대를 이건 못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제가 끝까지 해봤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장난처럼 어떻게 했느냐면 그 왜 거수경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모자를 벗고 안녕하세요. 이게 군대에서. 군대에서 일부러 장난을 했어요.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되더니 점점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소대장 노릇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졌네요, 진짜. 근데 사실 또 전 군대는 잘 모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군대 모자 벗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앞에 소대장님께서 딱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수남 보직 이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단련돼가지고 모자 벗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딴 데로 예를 가면은 와 이거는 그건 정말 아니죠. 그건 아니어서 너무 그 다행이네요. 군대는 그 시절만 해도 굉장히 엄격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대장님한테 걸려가지고 혼이 났죠. 아이고야. 어떻게 장교가 병사들 앞에서 모자 벗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느냐. 근데 우리 구 박사님 알지만은 저는 국회에 있을 때도 막내 여비서에게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저보고 편하게 말을 해달라 그래서 아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해야 내가 존중을 받는다. 내가 존중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도 우리 보좌진들에게 지금까지도 반말을 해본 적이 맞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어려도. 네네. 거의 유일하게 그런데. 99.9% 맞고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는 존경하지 않았나요? 저한테 반말하셨잖아요.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대변인을 할 때 같이 일을 했거든요. 네. 일을 하는데 너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런 거 그리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이제 딸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반말이 어쩌다가 껴들어 있었지 계속 반말한 건 아니죠. 따님 같은 느낌으로. 그 말씀 나오신 김에 네. 그 의원 시절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로 네. 또 2번이나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여쭤봤었어요. 이게 의원이란 거 보직 그 상, 예, 보직 관계상 큰 소리도 좀 내야 되고, 뭐 청문회도 있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또 선거 유세를 뭐 지원 유세를 나간다든가 그렇죠. 이럴 때도 큰 소리도 내서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안 어울리세요. 아니 그런 대중연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그 몸은 작지만은 이 목청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세 연설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죠. 지원 유세. 지원 유세를. 전혀 상상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고 박사님은 너무 잘 아는데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옛날에 이제 꼬마민주당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시절만 해도요. 대변인이면은 그 당의 스타고 얼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시장 때문에 저를 데려다가 맞아 이제 대변인을 만들어 준 것이죠. 대변인이면 저절로 전국구 순번을 받아요. 비례대표.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았고 두 번째 받게 된 것은 이제 옛날 그 꼬마민주당하고 다른 당하고 합치게 됐어요. 네. 근데 저를 그 두 번째는 이제 안 주려고 했는데 참여연대, 경실련, 그다음에 그 환경연합 뭐 이런 그 시민단체에서 가장 그 국회의원답게 활동한 사람이니까 그 비례대표를 한 번 더 주라. 이렇게 아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두 번째 받았던 것이죠. 해마다 그 거의 최우수 의정 활동 상을 계속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 도서관에서 되게 놀랐다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국회 도서관이 되게 크잖아요. 엄청 크죠. 예, 예. 근데 이제 책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 이름으로 대출이 아니라 이렇게 책 대출 받는 제일 많이 역대 예 정치인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일 많이 책을 이해하고 압도적인 표출 이거 수준 차이가 나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잘했다기보다 사실은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지금도 이제 이 보좌진들하고 같이 그 자주 만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배우고 우리 보좌진들은 감독이다. 감독들이 너무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파고들고 해서 저한테 넘겨줘서 제가 그거를 그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우리 보좌진들이 워낙 뛰어나고 잘하고 정직하고 유능했기 때문에 제가 빛났던 것이지. 근데 사실은 그 빛난 게 그분들한테 돌려줘야 할 거예요. 제가 잘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한 것이죠. 네. 그 시절부터 해서 거의 한 20년 뭐 가까이 그 저희가 302 모임을 계속하면서 아직도 저희가 주시려고 하는 거 하나씩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네네. 조금씩. 이야. 그게 이제 그러시구나. 그분들이 이제 지금도 저한테도 오히려 고맙다고 그래요. 제가 더 고마운데. 그게 뭐냐면은, 그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하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잖아요. 만들어주면은 저는 그 만든 사람의 얼마나 밤새워서 고생을 했잖아요. 이게 그걸 다 소화하려고 그 추가 질문을 해서 다른 국회의원한테 미움을 되게 받아요. 그러나 우리 팀들에게는 이제 고맙다고 그러죠, 저한테. 근데 실제는 제가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 국회의원 성적을 8년 연속 1등 한 이유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보좌진들이 워낙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배우죠. 그 감독이고.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겸손을 아주 생활화하고 계신 몸소 생활하고 계신 김홍신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했네요. 제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였네요.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함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면은 소리 지르고 싸우는 역할이다. 그런데 정말 모범적인 사례는 공부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정말 큰 깨달음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질의서를 이렇게 드리고 하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책들을 다 일일이 본인이 직접 다 대출 받으셔가지고 그걸 또 다 읽으시고 그러니까. 옆에 이 질문지 하나에 각주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체득한 각주가 깨알같이 막 그렇게 적혀 있고 책이요? 아니 그 대출받은 질문지 책에 아니 대출받은 책은 아니요 그거 제가 물어놔야 돼요. 그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또 그걸 말씀하시고 연습을 또 되게 많이 하세요. 완전히 노력하시고. 네네. 그 왜냐하면 제가 문학은 좀 알겠는데 보건복지 이런 쪽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제가 그 이제 제대로 한 공부는 안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이제 임시한 공부는 지나고 나니까 다 까먹어요. 내가 이제 시험 볼 때 맞아요, 벼락치기. 시험 볼 때 그 벼락치기로 공부한 거는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듯이 그런 점이 제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할 때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합장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스님, 법륜 스님하고도 또 이제 친분도 많으시고 일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왠지 그 글을 보면은 쓰신 글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필체도 그렇고 그렇죠. 단어 선택도 그렇고 불자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언어 사용도 조금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본래는 제가 카톨릭인데 그 이제 옛날에 그 직관 큰 스님 만나서 선 공부를 했고 그 뒤에는 이제 큰 스님들한테 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법륜 스님 모시고 공부를 하고 있고 벌써 작년 3년 됐네요. 그 종정 스님께서 오라 그 초파일 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초계사로 오라 그러셔서 10시부터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해요. 9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법문집을 내시는데 저보고 추천사를 써달라고. 근데요, 다른 분의 추천사 쓰는 건 그냥 쉽게 쓰는데 종정 스님 추천사를 쓰는 데는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몰라요. 왜요? 아니, 이 종정 스님을 추천사를 제가 쓰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하얗고 안 써져요. 너무 또 이제 그래도 하여간 쓰긴 썼는데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교 공부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카톨릭이지만은 자기 전에 꼭 그 108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1080배를 해요. 1년에 한 번씩요? 한 번씩은 이제 세상과 남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죠. 그 체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구나. 저는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까지도 지금 사실 연세로 보시면 보통의 경우는 보통 다른 분들의 경우는 은퇴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건가요? 그 체력이 있으시니까. 체력보다는 세상에 진 빚이 많아서 그리고 받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갚으려니까 무엇인가 뭐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체력 이런 거는 뭐 못 따라가죠. 아무래도. 1080회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할래요. 전 108배는 가끔요.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저희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딸이 이제 늦둥이 딸이 이제 12살인데 이 친구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엄마는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그래서 내가 뭐 못 돌아가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거 무조건 대답을 해야 돼. 이렇게 그 친구는 저한테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돌아가야 돼. 그렇다면 그렇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 이런 예. 얘기를 묻거든요. 저한테.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에 있을 때요.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 교수님이 부럽다고 왜 이름이 낮고 뭐 알려져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대들이 부럽다. 한번 생각해 보자. 재벌 총수 이게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재벌 총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20대가 있다. 그럼 이 재벌 총수에게 인생 그 회사 전체와 이 젊은이와 인생을 맞바꾸겠느냐 그러면 바꿀까 안 바꿀까? 바꾸거든요. 네? 바꾼다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돌아갈 수 있다면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다시 더 치열하게 공부도 해보고 더 뜨겁게 사랑도 해보고 그다음에 더 다양하게 그 세상을 경험하고 또 더 많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그 스승의 흔적을 제 영혼 속에 박아놓고 싶고 그다음에 그 국토 기행을 끊임없이 좀 틈틈이 많이 해서 국토 사랑하는 법. 그다음에 우리 그 민족사 있죠. 고대사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욕구를 그런데 갖고 싶어요. 20대예요? 네. 20대 아까까지는 되게 공감을 했어요. 막 그 연애도 열심히 하고, 막 그다음에 뭐 많이 돌아다니고 스승을 찾고 이 대목까지는 엄청 저도 나도 돌아간다면 딸한테 얘기해줄 정답이 이거구나. 약간 이랬는데 역사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아니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해요. 그런데 그 물론 이제 다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욕구는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아직도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게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젊음을 또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꿈을 꾸는 자는 늙지 않는다는 그런 말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프로그램에 네네. 저희 프로그램의 코너 중에 신조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조어는 오늘 그 작가님을 뵙고 신조어 하나 만들려고요. 기승전겸. 기승전겸. 네. 기승 결국엔 겸손. 그런데 그 겸손이라는 처음엔 겸손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겸손이 지금의 김홍신을 만든 그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공부를 계속 하시잖아요. 가리고 젊은 시절에는 도전을 해봤거든요. 그래요? 도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잘난 게 아니고 세상이 저를 도와주고 보태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심장이 10만 번 이상 뛰거든요. 네. 그리고 숨도 2만 몇천 번씩 쉬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태양,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 이거 소중한 건 다 공짜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것도 공짜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계 같으면 심장이 10만 번 이상 뛰면은 아마 진작에 부서졌겠죠. 아직도 멀쩡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공손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뒤늦게 젊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뒤늦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에게 시비를 걸어도 괜찮은 나이가 되니까 비로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귀신도 것이죠. 겸손해지나? 아니 얘기를 이러고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심 교수님을 보고 제가 만든 말 기승전 겸 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겸손이 모든 걸 만든다. 근데 너무 많은 활동을 하시니까 취미 같은 건 잘 없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미 같은 건 있으신가요? 취미 생활이라는 게요. 저 같은 경우 남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통 취미 생활할 때 그 등산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하면서 마스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산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등산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여행 같은 걸 참 좋아하거든요. 여행. 근데 여행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대신 하는 게 뭐냐면 책을 읽고 이제 글을 쓰고 이런 걸로 이게 이제 취미는 아니지만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일로 생각하면은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취미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해서 혼자 그렇게 만든 것이죠. 예전에는 되게 제가 제일 기억났던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2가지 말씀하신 게 기억나거든요. 사실 제가 2가지가 마음에 들어서 그것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들었을 수도 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도전하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 제가 이제 미국으로 느닷없이 간다고 했을 때도 되게 많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쉽게 딱 도전하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많이 놀으라고 하셨어요. 예,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다. 한 번,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벌금형인가요? 네. 이게 도전이라는 게요,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저질리는 사람의 몫은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의 몫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는 전부 경쟁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결과물이 미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전을 하면은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전을 하면은 말하자면 이제 아픔을 겪는 경우도 굉장히 있어요. 그럼에도 도전이라는 건 앞서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 마라강이 있어요. 거기에 악어들이 사는데요. 악어들이 물 속에 사는 것만 먹고 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식동물 먹고 싶은데 잘 못 잡아먹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2번쯤 그 초식동물들이 그 강을 건너가요. 초지를 이동해요. 그때 그 무리의 두목 있죠. 무리의 두목은 강을 쭉 살펴봐요. 그러면 악어들이요. 절대 나와서 숨을 안 쉬고 숨어 있어요. 초식동물을 보고 나서.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두목이 먼저 건너가요. 그러니까 쫙 강을 다 건너가면 그 뒤에 무리들이 우르르 쏟아져서 이제 강을 건너가요. 그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악어들이 절대 먼저 지나가는 걸 안 잡아먹어요. 그 뒤에 이제 무리가 많이 올 때 잡아먹거든요. 앞에 오는 건 미리 보내줘야 뒤에 무리가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잡아먹을 확률을. 그러니까 앞서 가야 그게 두목다운 것이고, 길을 여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도전하라. 저 순간 악어의 입장이 돼서 얘기를 또 들었네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악어도 꽤나 철학이 있는 친구구나. 그러면 악어도 먼저 강을 건너는 걸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는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도 비슷하다라는 것 때문에 도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월 지나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잘 놀지 않으면은 인생이 풍요로워지질 않거든요. 잘 논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노래하고 춤추는 것만 노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어진 일을
재밌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놀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작가님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지금 떠올려보세요. 악어 말고 이제 악 끝났고 가장 재미있었던 일. 책 글쓰기 빼고. 글쓰기 빼고 가장 재미있었던 거. 본인을 관찰하시고.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근데 그냥 사실- 얼렁뚱땅 넘어가실 것 아니요, 같아요. 왠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근데- 그럴까요? 그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가장 재밌었던 거가 뭐냐면은 역시 그 대발해라는 소설을 썼던 거예요. 반칙인데요. 글 쓴 거 말고라 그랬는데. 근데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즐긴 게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요? 3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12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만년필로만 글을 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500여 권의 책을 이제 다 읽은 건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덜 후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잃어버린 역사를 제가 소설로 이렇게 다시 찾아온 대발해 역사 소설을 대발해. 썼기 때문에 이게 그 시절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황홀한 기쁨을 그것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가장 잘 놀았던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놀았다는 이게 표현을 쓰시네요. 사실 이 소설이라고 하는 역사 소설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들 자체가 역시 뭐 고문책, 고문서 이런 걸 볼 것도 아니고 그런 소설이나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온 만화나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드라마 특히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허구라고는 하지만 이미 이제 방송이나 뭐 소설도 허구입니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대중이나 특히 이제 아이들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그걸 그대로 역사라고 믿는 현상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걸 드라마를 만드시는 문학 활동 하시고 그리고 작가님처럼 이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도 웬만하게 이제 역사 고증을 하시느라고 되게 힘들고 바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시고 근거 있게 하시려고 짜임새 있는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고증들 뭐 이런 자료 문헌 연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만만치 않고 이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사실. 너무나도 근데 그 발해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 그 야유라 보기가 그 발해를 멸망시킬 때 모든 국서고 모든 문서를 다 불태워서 없앴어요. 그래서 역사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대신 이제 중국 고대사, 신당서, 구당서, 책본부 이런 데에 이제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역사라는 건 승자의 논리로 써요. 네,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내느냐. 그러면 이제 거란사나 이제 일본사, 그다음에 이제 신라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재해석했을 때 그 기쁨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남아 있죠. 제가 알겠어요.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이 정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드디어 네네네. 구도 깨달음. 네. 뭐냐면 왜 작가님께서 예. 이런 시대상이나 역사나 뭐 이런 쪽 계속 장편을 쓰시다가 네. 갑자기 사랑 얘기 이런 쪽으로 가셨나 하니 그쪽은 빠져들면 들수록 고통보다는 더 그쵸 아시겠죠? 희열을. 그쵸. 네, 또 다른. 좋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희열을 또 느끼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매주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게스트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알쏭달쏭한 신조어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라고? 자, 이번 신조어는 제가 또 그쵸.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 어렵나요? 아니요. 지난번에
못 맞추셔서 제가 유추 가능한 아주 쉬운 말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만든 게 아니고 취재를 해봤습니다. 자, 요즘 뭐 부동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말, 오늘의 신조어 슬세권이 되겠습니다. 슬세권. 어떤 슬세권이요? 예, 슬세권. 그것도 처음 들어본 우리 저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세권. 이런 말도 있고. 어떤 얘기일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식으로 박사님. 할까요? 글쎄. 이제 단어 관찰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 슬쩍 하나하나 이게 왜냐면 합쳐진 말이어서 슬쩍이 슬쩍? 되는 거.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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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색. 세권은 세권. 그죠. 세권. 예, 슬쩍? 맞습니다. 슬쩍 세권. 바로 요즘 트렌드가 되는 그 부동산. 진짜 집, 자기가 필요한 집,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바로 슬리퍼 신고 다니는 세권. 슬리퍼 신고 다니는 세권. 여기 아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택 환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세권이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좋은 공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요즘 또 층간 소음 때문에 또 예. 이런 그 슬리퍼가 사실은 또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많아서 이렇게 예전부터 층간 소음이 있긴 했는데 더욱더 왜냐하면 집에 갇혀 있고 하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이런 구석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아파트나 저희 아파트 마찬가지 반상회하고 이러면 자 우리 다 그 괜찮으시면 슬리퍼 신고 다니자 집에서 그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슬리퍼도 그런 의미도 있네요. 네. 근데 그 이제 가끔 언론에서 저는 이제 그 일반 주택이니까 그걸 모르는데 그 쿵쿵거리는 소리 네네. 때문에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품앗이 정신처럼 남을 배려하는 사람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거거든요. 근데 서로 그렇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와서 슬퍼를 안 신어도 앞꿈치로 걷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네요. 제가 네. 시간이 또 많이 되겠고요.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드리려고 그랬더니 벌써 다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개인적인 또 부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작품 활동을 좀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어떠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계속 좋은 글로 세상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또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네, 저는 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책 제목이 너무 또 기대돼요. 다음번에는 어떤 책 제목을 선택을 하실지. 그러니까요. 너무 또 변화를 또 하고 계시니까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그 문화 트렌드 중에서도 오늘 진단회에 이어서 이 문학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학의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밀리언셀러라고 하는 이 작가님 김홍신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정말 유익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냥 배우게 되는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겸손하게 되는 또 이런 시간을 또 가지게 됐는데요. 자, 오늘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앞으로 뭐 실천할 거 배우면 실천을 해야죠. 1번 뭐 하실 거예요? 저요? 네. 일단은 자서전을 써봐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서전을 쓴다고 주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이 그거죠. 고맙습니다. 저는 노래 한 곡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제가 개인적이고 그리고 온 국민이 아마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서 김홍신 작가님께 제가 노래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오늘 해보는 건 어떨까?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써야 되는 원고가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아, 이거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와, 너무 푸근한 재미있는 마무리인데. 아이, 왜 이걸 계속 읽고 싶어서. 그게 끊긴 게 싫어서. 네네. 자,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저희 문화야 놀자 시청자님께 문화야 놀자 이걸로 마무리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저희는 함께 다음 주에 해주시죠.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